이 주식시장이 참 싫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확실성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굵직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1일이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이후에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CNN이 보도했고요. 이후에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측근과 지방에 체류하고 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뭐 보도가 널뛰기였고 여튼 그날 증시가 좀 하락했었죠. 네네. 네, 그날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4월 21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국내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한 10시 반경에 예. 이제 그 CNN에 그 김정은 위원장 이제 위독설이 좀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이제 금융시장이 보통 이제 트리플 약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내 이제 그 자산인 채권, 주식, 그 다음에 이제 원화 모두 이제 약세가 된 이제 상황이 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장중한 때 한 3% 마이너스 3%까지 그때 하락을 예. 했었고요. 그리고 환도 사실은 한 20원 가까이 그 상승하는 등 사실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커졌던 상황이고 네. 채권 이제 시장에서도 채권 금리가 보통 오르게 된다면 이제 그게 이제 채권 시장 약세가 되는데 채권 금리도 그때 이제 최대한 뭐 4, 5bp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오경이었거든요. 한 12시경에 정부 당국이 청와대가 결국 이제 CNN의 그 보도 자체를 이제 부인하면서 그렇죠. 일정 예. 부분 그 이제 트리플 약세가 좀 완화되면서 당시 좀 마감이 됐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슈의 무게감에 비해서는 좀 차분하게 하락은 했지만 좀 네.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과거에도 뭐 비슷한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쳤던 과거 이제 북한의 권력 승계를 저희가 겪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를 좀 볼게요. 먼저 이제 1994년에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그 당시 주식시장 기억하세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가 이제 1994년 7월 9일이었거든요. 예. 당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번 상황이랑 좀 많이 달랐던 게 네. 이제 사실 금융시장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때 당일로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당일 한 0.8% 가량 이제 상승했었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사실 0.3원 상승했었고 채권 금리도 사실 이제 보합으로 사실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굉장히 후계 구도 자체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승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전 위원장이었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서는 1974년 2월에 사실 이제 후계자로 결국은 이제 지정이 된 다음에 예. 한 20년 가까이를 사실 후계자급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사실 이제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이긴 했지만 네. 후계 구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체제도 뭐 굉장히 좀 안정적일 거다라는 기대 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당시의 영향 자체는 미미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뭐 그때는 그럼 당일 영향도 그랬지만 그 시기 즈음에서도 특별한 영향이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권력 승계가 길게 예정됐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좀 적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좀 2011년 비교적 좀 최근인데요.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주식시장이 좀 굉장히 크게 좀 네. 출렁거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당시 좀 말씀드리면요. 당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번보다도 사실 영향이 더 컸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이제 지명이 된 지 한 2년 반 정도밖에 그 시간이 없었고 예. 사실 나이도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그때 굉장히 좀 어렸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북한의 어떤 그 체제 안정성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예. 그때가 이제 2011년 12월 17일이었는데 네. 코스피가 당시 그냥 그게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증시가 월요일 충격을 증시에 이제 받았겠네요. 네. 반영이 되면서 당일 3%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했었고 환율 같은 경우에서도 한 16원 가량 지금 비슷했거든요. 한 20원 가량 거의 예. 상승했던 거였고 채권 금리도 9bp 정도가 올라갔었는데 이게 굉장히 컸던 겁니다. 사실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당시에는 좀 충격이 있었고요. 네. 대신 이제 그 당시에도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사실 한반도의 어떤 이 지정학적 불안의 이제 특성 자체가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네. 전후 지금 뭐 195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네. 그 다음날 이제 그런 어떤 트리플 약세 상황은 대부분 다 회복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주식시장도 사실 강세가 됐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북한 체제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자체는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굵직한 이슈를 거치면서 이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는 정말 내성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이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도 좀 마찬가지일까요? 아직까지는 뭐 조용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두 번의 저희가 이제 과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이번 사례는 또 지난번 사례하고는 또 다른 게 네, 이번엔 아예 그냥 후계자 자체가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불투명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서는 북한의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명의 정도 자녀가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알려져 있는데 그 3명의 자녀 모두 사실 10살 미만 지금인 상황이고 아이 후계자로서 지금 이제 나이라든지 아니면 후계자로서 지목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차기 포스트 이제 김정은 어떤 위원장이 이제 포스트 이제 차기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지금 공백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북한 체제 불안 어떤 우려 자체가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게 지난 이제 2차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보다도 더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어떤 결론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위기지만 좀 더 충격이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보다는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